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는데요. 1인 시위 하게 된 동기하고 또 목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관련한 이런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질서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생육 번성하라는 그러한 창조 질서를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랑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이나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주 궤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인류 역사의 그 풍습이나 문화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남자만 관계하고 여자가 여자를 관계하고 그런 것이 주류였다면 오늘날처럼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암수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다 암수에 의해서 이런 만물, 아름다움, 조화를 이루고 훌륭한 그런 우주와 또 지구촌을 만들어서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물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면 다 된다는 그런 논리, 자신들의 행복이 자신들에게는 즐거우며 행복일런지 몰라도 그것이 사회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에서 반드시 법으로 제재해야 되고 그건 반드시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전통은 남녀 결합을 통해서 이어왔고, 오늘 여기 피켓에서 나와 있지만은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 사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국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결혼율이 떨어져 가지고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우리 국민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 존폐에도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또 사회적으로 결혼 안 하는 풍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편승돼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장되거나 확산돼 나간다면은 이건 절단강선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리 든든한 뚝이 방파제가 되고 방어막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 구멍이 하나씩 새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면 지금은 적은 일이요 소수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다수가 되고 대중이 되고 그러면 이 나라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좋지 않은 것은요 초장부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피해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 하여튼 뭐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선 보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여행을 했는데 그 유명한 장소에 가보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화장실 하나에 한 50명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화장실이 5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 50m 정도 줄을 서 있는데 남녀가 서 있어요. 한 줄로 쭉 서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한 개의 변기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의 통념으로 볼 때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날씨 뜨겁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남자가 용병 보는 거하고 여자가 용병 보는 거 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성차별이라고 말하는데 남성과 여성 어떤 신부이나 대우를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타고난 신체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구별돼야 된다는 그런 저의 논리고,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가 창궐해지는데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기여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신규 환자 93%가 동성애로부터 비롯되었다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여러분 이런 천형이라고 부르는 에이즈 같은 것이 아마 창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에이즈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옳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 보건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막대한 국가 재산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굉장한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놀랍게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마약과 전쟁에 돌입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버젓이 벌어짐으로 지지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점점 확산돼 나간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소수라고 말하지만 결코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반드시 다수가 돼버리고 말 것이고 사회 또 인간 모든 윤리 도덕에 있어서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반드시 제정되는 것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
국가의 건강에 아주 첩경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께서 너무 조목조목 문제점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전번에 제가 들을 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기숙사에서 샤워실도 커튼을 치고 남녀가 같이 쓴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서구에서 좋은 것만 배우지 절대로 나쁜 것을 배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일찍 나오셔서 1인시 해주시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